예, 지난 6월에 강남 한복판에서 대당 3억 원이 넘는 페라리와 벤틀리를 이 부부가 이렇게 몰면서 충돌시키면서 싸웠던 부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무직이라는 남편이 알고 보니 불법 도박 사이트 총 관리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국세청에서 이제 이게 뭐 워낙 뭐 비싼 월세도 살고 직업은 없다 그러고, 뭐 남편이 이제 페라리, 뭐 아내가 이제 벤틀리가 페라리를 들이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인이 이제 그 다른 여자하고 있는 거 화가 나서 이제 국세청이 세무조사 한다고 했는데 조금씩 이제 뭐 좀 드러나는 겁니까? 이제 요 사실은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그 사건이 나기 이전부터 이 남편은 어떤 형사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예. 그 내용이 뭐였냐면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총책은 중국에 있는 사람으로 본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이제 남편은 이제 관리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보니까 우리가 여기 뭐 방송에서도 참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그 검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차도 외제차도 사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면서 마늘 얘기도 나왔었어요. 마늘. 예. 그 전라도 쪽에 그 김제에다 묻어놨던 그 도박 자금.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고 그랬었는데 여지없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 뭐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버는 돈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이거는 돈이 뭐 넘쳐나는 건가요? 이거는 만약에 적발이 안 된다고 하면요.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도 캄보디아 쪽에 나가가지고 뭐 조직원 한 90명 두고 중국, 일본 이쪽에 도박 사이트 하는 사람들은 뭐 조 단위로 돈을 벌기도 했었죠. 이게 얼마 전에도 3조 7천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자수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아닌가요? 대기업이죠. 3조. 조 단위를 벌고 조 단위가 판돈이라는 거거든요. 3조 그렇죠. 7천억이. 예. 그리고 자신들의 수익이 4,700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업원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80여 명, 90여 명. 야, 그 뭐 규모는 또 아주 이거는 소기업이네요. 아주 알짜 기업을 할 수 있죠. 참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수익률이 보통 제조업체가 수익률이 한 10% 된다면 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익률이 그보다 뭐 몇 배가 더 되겠죠. 되는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일선 그 취재를 할 때 보면은 적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어렵냐면은 서버를 국내에 두는 게 아니고 외국에 둡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협약이 안 맺어져 있는 나라 골라가면서 거기다가 서버를 놓기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이 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도박 사이트가 이제 그런 나라에 있는 우리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대부분 보면 또 그 나라에 또 나름대로 또 사정기관의 인맥이 또 탄탄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제때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경찰 수사연수원에 있으면서 대만에서 온 그 경찰 간부하고 접촉을 좀 해봤는데요. 예. 한국 사람들 제발 좀 이거 좀 도박 사이트 좀 대만 상대로 운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불법 도박 사이트면은 뭐 사실 뭐 파악조차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토토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스포츠 하는 거. 그거는 합법적인 거죠. 뭐 10만 이상 못 걸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음성적으로 뭐 도박이라든지 뭐 스포츠에 거는 거 이거는 이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불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지금 하고 있다. 예. 뭐 많은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돈이라 하는 게 이게 현금으로 오가는 게 인터넷으로 다 오가는 거고 서버 자체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랑 사법 협조가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어요, 전혀. 그걸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외국에 두면 결국은 뭐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잡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은닉을 해놓고 자수를 해요. 아, 적정선에서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전체 액수를 특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먹고 살 거 다 챙겨놓고 그러면 그리고 거의 은닉해놓고 이게 싸우면 수사기관과 싸우면 전부 그겁니다. 은닉해놓은 걸 찾는 게 그 관건이에요. 다 자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조사를 할 경우에도 국세청과 사실은 이게 다 조사해내서 법적으로 밝혀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본인이 자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에서 세금
하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죠. 연예인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럼? 저희들이 계속 취재할 때 그 선상에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 변호사님 스포츠 하시는 분, 그다음에 연예계 종사자들 직종 막론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게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불법 사이트다 보니까 돈이 막 현금으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상실이 되니까 모르거든요. 예. 부지불식간에 빠져들 수 있으니까 스스로 점검하라고 제가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예. 이게 좀 합법화해서 좀 세금을 걷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뭐 이게 일부라도? 사실은 방법이라 하는 거는 스포츠나 뭐 복권, 로또 이런 거는 사행행위 관련된 예. 거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불법으로 보면 되고 예.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본인들이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걸어놓고 본인들이 직접 뭐 농구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연예인도 그렇지만 스포츠 선수들 협회에서 농구협회라든지 야구협회에서 뭐 야구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선수들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하면 범죄가 된다. 예. 실형받고 영원히 추방된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제 사건 재수사 소식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재수사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태완 입법이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요. 실행이 돼서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거는 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게 273건입니다. 예. 전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각 지방청별로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미제 사건 전담반을 편성해서 우선 가능성이 많은 것부터 아마 이제 그 재수사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000년 8월 1일이라는 날짜가 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이 법 자체가 예. 2015년 7월 31일 날 통과가 시행이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태안이 15년, 법이죠. 원래 예. 15년이었었죠. 그렇죠. 원래는 25년이었습니다. 예. 살인죄 같은 거 25년이었는데 예. 태안이 그 법을 계기로 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시행 일자를 7월 31일로 하고 예. 그 시행 당시에 공소시효가 만료하지 않는 범죄. 예. 그게 이제 2000년도는 15년이었거든요. 그전 2007년도는 25년 바뀌었기 때문에 예. 결과론적으로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근데 딱 정해진 거죠. 태안이 그렇군요. 사건도 안 되고요. 깨구리 소년 사건도 안 되고 많은 사건들이 태완이가 미제가 빠진 됐습니다. 태완이법이 우리가 이 됐는데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 왜 미제 사건이 됐을까요? 그럼 왜 미제 사건이 됐고 지금 이걸 수사팀 전담팀을 만든다고 이게 근거가 가능하겠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수사 기법이 발전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조직이 늘어났습니까? 그 근무 수사 환경이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담팀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따른 조직, 인력, 장비 이런 부분이 다 따라줘야지만 이게 미제 사건이 해결되지 이 상태로 수사팀만 만든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은 없다. 그래서 빨리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도 이제 우리 그 DNA 수집되는 그 감정 기준가를 마커라고 그러는데요. 예. 10년 전에는 이제 DNA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단서가 8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13개까지 늘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또 계속 늘을 겁니다. 예.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마커들이 예. 계속 늘으면 그동안 수집해놨던 증거, 그러니까 뭐 채모라든지 정액이라든지 살점, 뭐 지문 같은 거는 이제 또 보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졌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다가 DNA 재감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발견 못한 걸 발견해서 다시 또 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는 그러니까 거죠. 과학기술만 조금 발전했다 이거죠. 제가 볼 예. 때는. 예, 그러면 한편, 예. 2000년 8월 이후 뭐 273건에 대해서 이제 뭐 예. 재수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딱히 뭐 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가 거죠? 2004년도 2월 8일 날 이른바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당시 제가 형사기자를 했는데요. 그러셨군요. 예. 제가 퇴직을 하면서도 내가 영원한 실패한 형사로 끝난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 나고 늘 이게 그 사망한 그 여중생한테 죄를 지고 그 빚을 지고 사는 입장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담당 그 강력반장이 또 자살을 했어요. 야,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이게 이제 공소시효 또 그 연장되고 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상당히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현듯이 잡힐 수 있습니다. DNA 신원 확인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강력 범죄는 DNA를 채취가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갖고 있던 DNA하고 지금 채취한 DNA하고 비교하다 보면 새로운 범죄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73건 중 다 좀 찾아가지고 싹 다 처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전담팀 뭐 만든다고 하니까 뭐 예. 싹 다는 아니더라도 뭐 일부라도 이제 많이, 잡을 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인원을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긴 맞습니다. 지금 예. 경찰 인원을 전체적으로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담반만 만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담반이 형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뭐 마약 사건 전담반, 성폭력 전담반, 자기가 무슨 전담반인지 소속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안타깝지만 2000년 8월 이전의 사건들, 그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연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가장 안타까운 일인데요. 화성 사건, 화성 개구리 사건도 직접 예. 하셨다면서요? 아니 뭐 제가 나가서 주류는 아니고요. 예, 예. 그 당시에 86년부터 91년 알겠습니다. 4월 사이까지 거기 안 나갔던 경기 경찰은 없습니다. 한 번씩은 다 파견 나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우실 것 같고요. 예, 뭐 네 분과는 여기까지 좀 줄이고요.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